자, 함께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월드클래스 공격수입니다. 주급만 5억 원에 달하고 여러분의 발끝 하나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열광합니다. 오늘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입니다. 관중석의 함성은 귀를 찢을 듯하고 조명은 여러분만을 비춥니다. 경기 시작 10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미드필더가 찔러준 환상적인 스루 패스입니다. 수비 라인은 무너졌고 앞에는 골키퍼 단 한 명뿐입니다. 됐다. 이건 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질주합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격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따돌렸다고 생각했는데 오른쪽 시야 구석에서 거대한 붉은 그림자가 덮쳐옵니다. 뭐지 하고 고개를 돌리는 찰내 화광 소리가 들립니다. 교통사고가 난 게 아닙니다. 그냥 축구를 했을 뿐인데 여러분은 지금 잔디밭에 처박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공은 사라졌고 눈앞에는 190cm의 거구가 무표정한 얼굴로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 경기는 정말 쉽지 않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코리안 몬스터 혹은 벽안이 재앙 그 자체인 김민재 선수를 만났습니다. 이탈리아와 튀르키예 그리고 독일까지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공격수들을 모조리 참교육시키며 축구계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도대체 저 덩치의 저 속도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왜 메시나 호날두급의 공격수들도 김민재 선수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오늘은 공격수들의 입장에서 겪게 되는 김민재라는 공포의 3단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축구가 아니라 호러 영화에 가깝습니다. 심장 약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 누르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공격수들이 김민재 선수를 처음 마주했을 때 겪는 첫 번째 감정은 공포가 아닙니다. 바로 인지 부조화입니다. 축구계에는 아주 오래된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덩치가 크면 느리다, 그리고 작으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이 정해준 밸런스 패치 같은 것입니다. 정말 공평하지 않습니까? 190cm에 90kg에 육박하는 거구가 치타처럼 빠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맹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는 이 물리학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일종의 버그 캐릭터입니다. 자,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 공격수는 김민재 선수의 덩치를 보고 생각합니다. 저 선수는 키는 큰데 좀 둔해 보이네. 공을 길게 차놓고 달리기 시합을 해야겠다. 이게 바로 공격수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공을 툭 차고 달립니다. 공격수는 자신이 앞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1초 뒤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뒤에 있어야 할 김민재 선수가 어느새 옆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초 뒤 김민재 선수는 공격수보다 앞에 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일일까요? 김민재 선수의 최고 속도는 시속 34km가 넘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야생 멧돼지가 전력 질주로 여러분을 쫓아오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심지어 김민재 선수는 뒤로 돌아서 출발했는데도 따라잡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잡힌 공격수는 본능적으로 김민재 선수와 몸싸움을 시도합니다. 어깨 좀 비벼볼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격수는 자신이 벽에 부딪힌 계란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김민재 선수의 어깨는 강철로 만든 갑옷 같습니다. 툭 치면 억하고 날아갑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 시절 건장한 공격수들이 김민재 선수와 부딪히고 나서 튕겨나가는 장면을 수도 없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건 연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물리치료를 당한 것입니다. 공격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스피드로 뚫으려니 잡히고 힘으로 뚫으려니 튕겨나갑니다. 이때부터 공격수의 머릿속엔 물음표가 가득 찹니다. 도대체 저 선수의 약점은 무엇일까?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존재 자체가 물리 엔진 오류입니다. 자, 1단계에서 피지컬로 참교육을 당한 공격수는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좋아, 힘이랑 속도로는 안 되니까
머리를 쓰자 패스로 뚫어버리겠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호랑이 굴을 피해서 사자 굴로 들어가는 골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진짜 무서움은 다리 근육이 아니라 바로 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수비 지능 혹은 BQ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김민재 선수의 수비는 지능을 넘어서 거의 예지력에 가깝습니다. 보통의 수비수들은 반응을 합니다. 공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뛰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뜁니다. 이건 따라가는 수비입니다. 하지만 김민재 선수는 공격수가 공을 잡기도 전에 이미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마치 택배 왔니? 내가 반송할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김민재 선수가 공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눈과 생각을 읽기 때문입니다. 상대 미드필더가 고개를 들고 침투하는 공격수와 눈이 마주치는 그 0.1초의 찰나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미 계산을 끝냅니다. 아, 저 선수가 저기로 주겠구나. 패스 속도는 이 정도고 잔디 상태를 보아하니 공이 여기서 멈추겠네. 그럼 난 미리 가서 기다려야지. 공격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빈 공간을 보고 기가 막히게 침투했습니다. 완벽해 여기로 공만 오면 1대1이야 라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공이 발에 닿기도 전에 슥 하고 긴 다리가 들어와서 공만 쏙 빼갑니다. 뒤를 돌아보면 김민재 선수가 공을 가지고 유유 뒤 드리블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은 좌절감을 넘어서 소름입니다. 내 머릿속에 도청장치가 있나 혹은 내가 오늘 뭘 할지 대본을 미리 읽고 왔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런 장면이 한 경기에도 몇 번씩 나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인터셉트라고 하지만 당하는 공격수 입장에서는 합법적 절도나 다름없습니다. 내 기회와 내 골, 그리고 내 연봉 인상의 꿈을 김민재 선수가 훔쳐가는 것입니다.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 선수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경계심과 주의력이 인간의 수준을 넘어섰다. 네, 맞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CCTV보다 더 정확하게 그라운드의 모든 상황을 감시합니다. 공격수가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곳이 곧 통제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피지컬로도 안 되고 두뇌 싸움도 졌습니다. 이제 공격수가 느끼는 마지막 감정은 포기, 즉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공격수들은 김민재 선수 쪽으로 공이 가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세리에A 득점왕 출신인 임모빌레와 피지컬 괴물 루카쿠, 그리고 월드클래스 살라와 토트넘의 해리케인 선수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수비수들이 벌벌 떠는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김민재 선수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선수 A가 되었습니다. 특히 루카쿠 선수와의 대결은 압권이었습니다. 루카쿠 선수가 누구입니까? 전차 같은 몸으로 수비수를 달고 뛰는 괴물 아닙니까? 그런데 김민재 선수는 루카쿠 선수를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막아버렸습니다. 등을 지려고 하면 딱 버티고 서서 꿈쩍도 안 하고 돌아서려고 하면 긴 다리로 툭 걷어냅니다. 경기 후반쯤 되니까 루카쿠 선수의 표정에서 아, 이제 집에 가고 싶다 라는 게 읽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AC 밀란의 브라임 디아즈 선수가 드리블을 치는데 김민재 선수가 끝까지 따라붙어 기어이 공을 뺏어내고 그대로 자신이 드리블해서 크로스까지 올려버린 장면입니다. 상대 공격수는 땅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을 뺏긴 게 아닙니다. 영혼까지 털린 것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단순히 골을 막는 수비수가 아닙니다. 상대 공격수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파괴자입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뚫을 순 없어 라는 메시지를 90분 내내 몸으로 그리고 눈빛으로 심어줍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날 때쯤이면 상대 공격수들은 김민재 선수와 눈도 마주치기 싫어도 합니다. 이게 바로 김민재 선수가 가진 진짜 위력인 공포의 아우라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김민재 선수가 무슨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었던 것 같으시죠? 유전자 몰빵을 받은 천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에요, 사실 그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엘리트 코스만 밟은 금수저가 아닙니다. 연세대학교를 중퇴하고 K3 리그인 경주 한수원에 입단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차가운 현실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항상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중국 리그로 갔을 땐 돈 보고 갔다며 비난받았고 튀르키예로 갔을 땐 유럽 변방 리그라며 무시당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로 이적했을 때도 현지 팬들은 누구입니까? 킴입니까? 한국에서 온 수비수입니까?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아시아 수비수는 유럽 빅리그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김민재 선수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 선수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실력으로 그 유리천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적 첫 달 만에 이달의 선수상을 받고 1년 만에 나폴리를 33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고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최고의 클럽 바이에른 뮌헨에서 카이저, 즉 황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 오로지 실력 하나로 전 세계의 편견을 뒤집어 엎고 모든 공격수를 자신의 발 아래 꿀린 남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김민재 선수에게 열광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경이나 출신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제일 잘하면 돼. 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 공격수들이 김민재 선수를 피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는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스피드와 미래를 보는 두뇌, 그리고 상대를 질리게 만드는 투쟁심을 모두 갖춘 말 그대로 완벽한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축구에서 공격수는 승리를 가져다 주지만 수비수는 우승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그저 우승을 가져다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그가 뒤에 버티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편안하게 라면을 먹으며 축구를 볼 수 있습니다. 상대는 체하겠지만요. 여러분은 김민재 선수의 어떤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상대를 튕겨버리는 어깨 싸움인가요? 아니면 소름 돋는 인터셉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목격한 김민재 피해 사례를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더 강력한 아웃라이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라운드의 휘슬은 아직 불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슈도 오직 VAR2만의 각도로 판독하겠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분석을 원하신다면 지금 구독하고 VAR룸에 입장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을 읽다 VAR2였습니다. 감사합니다.